자, 오늘은 제가 뭐 늘 하던 얘기지만 뭐 그래도 또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자, 미국 실리콘밸리는 학벌이 안 먹힌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미국의 뭐 모든 이공계의 회사에서는 학벌이 안 먹힙니다. 근데 제가 이공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인문계는 어떠냐? 인문계도 학벌이 안 먹혀요. 근데 인문계 출신들이, 한인 유학생 인문계 출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의 그런 백인들의 장벽은 높다, 그리고 미국 학벌주의 굉장히 심하고 인종차별 되게 심하다, 이런 얘기를 문과 출신들, 인문계 출신들이 많이 하는데 잘못된 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학벌과 인종 때문에 미국 길이 안 열린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인데 잘못된 뷰예요. 자기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내국인들한테 영어는 무조건 밀립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국인하고 이 영어의 그 깊이가 달라요. 근데 인문계는 말로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들 앞에서 그런 마케팅하고 뭐 경영 그런 흐름 발표하고 뭐 이런 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말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문계 출신들이 힘든 이유는 영어 때문입니다. 말빨. 그 중에서도 말빨. 아시겠죠? 자, 근데 이공계는 얘기가 틀려요. 말빨로 승부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뭐 C 언어로 코딩하거나 뭐 자바, 파이썬 코딩하는데 이게 뭐 영어랑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뭐 C 언어 랭귀지나 뭐 파이썬, 자바 이런 랭귀지의 문법에 약간 영어가 들어가죠. 뭐 if 문이라든가 for문, else 뭐 그런 게 영어긴 하지만 그 영어랑 상관없잖아요. 논리학이잖아. 논리랑 수학, 그리고 또 물리, 뭐 이런 보고서, 뭐 분석 보고서, 이공계 보고서 보면은 영어가 거의 안 쓰이죠. 거의 뭐 수학 공식, 물리 공식, 그 결과 플라팅한 도표, 영어 거의 없습니다. 뭐 therefore 뭐 그런 거죠. 뭐 수학 공식 막 전개한 다음에 therefore 막 또 수학 공식 전개한 다음에 so 하면서 또 수학 공식 막 전개한 다음에 finally 뭐 이런 거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영어 거의 안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요,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실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믿기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유치원 때부터 한국에서는 대학 명문대 가기 위한 레이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세뇌가 왜 무섭냐면, 저는 이게 제가 세뇌당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 뭐 북한도 아니고 세뇌 안 해요. 뭐 사상교육 뭐 세뇌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세뇌가 돼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계속 이거를 한평생 듣고 자라죠.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뇌당한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벌주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만 해도 한국에서 맨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래도 뭐 아주 초명문대는 아니지만 인서울에 대학교에 학부를 입학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성공한 인생이죠. 인서울에 대학 가기 어렵잖아요. 인서울에 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서울에 아닌 대학교 괜히 막, 저도 어렸을 때 괜히 막 무시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미국 와보니까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 저도 왜 그런 스탠스가 나왔냐? 다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학부 마치고 한 회사 면접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인서울에 있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는 학점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4.5 만점에 3.4 정도의 학점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점이었죠. 유학 갈 만한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학부 마치고 저는 회사를 좀 다녔어요. 한 2년 정도. 여러 군데 면접을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서울에 저의 그 3.4 정도 되는, 4.5 만점에 3.4 정도 되는 학점과, 그다음에 제가 학교는 또 말씀드릴 수 없고 또 말하면 또 사람들 또 열받아 하잖아요. 근데 지방대에서 꽈토브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 둘이 붙었어요. 뭐 몇 대 몇 다 뚫고 올라가서 마지막 임원 면접에서 딱 2배수로 남겨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지방대 꽈톱 그 친구랑 둘이 붙었어요. 근데 4.5 만점에 그 친구가 학점이 4.4인가 그랬어요. 미친 거죠. 4.4면은 글쎄 학교 다니면서 4학년 동안 들었던 모든 수업을 A뿔을 맞고 딱 한 과목 정도 A 맞은 거 뭐 이런 애인데 완벽하죠. 사람이 아니에요. 학점 그렇게 맞는 그 아무리 뭐 지방대라 해도 그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맞는 거 공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왜 인서울로 학교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집에서 뭐 서울로 뭐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걸 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로 유학을 안 보내줘서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살면서 학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인서울에 갔으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지방에서 꽈톱으로 들어가면 뭐 4년간 장학금 주겠다, 학비 면제해 주겠다, 그럼 또 솔깃하겠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친구였어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임원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그 면접에서 그 기계과 출신들이었는데 그 뭔가 그 전자장치에 들어가는 그 CD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CD 플레이어 뜯어보셨어요? CD 플레이어 뜯어보시면 기어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기어 뭐 헬리컬 기어에서부터 뭐 웜기어, 뭐 스펌 기어, 뭐 기어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뜯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기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CD 플레이어 부품 만드는 회사라면 기어의 종류를 빠삭하게 알고 있고 기어비가 그 모터 토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뭐 제 전공 뭐 들으시는 분 알겠지만 저는 기계과 학부를 나왔긴 했는데 제가 뭐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원래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학번의 문화가 그때 막 닷컴 열풍이 막 일면서 막 벤처기업 신화가 막 신문에서 빵빵 때리던 시기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컴퓨터공학과 나오면 벤처기업 들어가서 돈 엄청 번다 뭐 요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컴공이 그때 들어가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컴공에서 제가 수시로 인서울의 명문대 컴공에 넣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점수 맞춰서 갔어요. 뭐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학벌 사회니까. 학벌은 또 포기 못 하겠고 명문대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 좋은 과는 힘들고 그러니까 명문대 평범한 과 이렇게 맞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좀 미련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졸업하려면 뭐 제 기억은 한 15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전공 50학점 듣고 나머지는 다 교양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과 전공 50학점 미니멈으로 듣고 나머지 100학점은 뭘 들어도 되잖아요, 교양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남들 교양 들을 때 전 교양을 거의 안 들었어요. 교양을 거의 안 듣고 컴퓨터공학과 전공을 들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또 복수 전공을 또 하면 되잖아요.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가 복수 전공 하려면 평점이 4.5 만점에 졸업 평점이 3.5 이상 돼야 돼. 이게 3.4야. 복수 전공은 또 안 된대. 학점 안 좋아서. 그래서 복수 전공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3.4니까 대신에 이제 제 뇌에 지식을 넣은 거죠. 그 남들 전공 남는 학점에 교양 학점 안 듣고 저는 컴공 전공을 들었으니까 저 웬만한 컴공 학부 출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컴공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컴공에 대한 교양 전공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이 학벌 사회라서 이제 뭐 저도 학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 삶을 살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른 평범한 기계과 친구들에 비해서 좀 전공 기계는 좀 약간 오히려 별로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기계 제대로 하는 전공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막 기계과 전공 막 100학점도 듣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150학점 졸업이니까 저희 학교가 미니멈 전공 50학점은 들어야 되는데 뭐 친구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뭐 기계과 자기는 많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기계과 전공 막 100학점 넘게 듣고 교양 막 한 50학점밖에 안 듣는 기계과 전공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지식이 사실 그거보다는 컴퓨터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CD 플레이어 회사에서 그 기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기어 디자인이 중요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최종 면접에 저랑 그 지방대 과톱이랑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 그 임원이 그 딱 보더니 저랑 그 친구를 딱 번갈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인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셨네요. 학점은 좀 평범하시네요.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친구 딱 보더니 지방에 무슨 대 나오셨는데 과톱이시네요. 학점이 왜 이렇게 좋아요? 보통 과톱들은 뭐 기계 전공 물어보면 다 알던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어의 종류에 대해서 그 과톱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랑 그 친구랑 동시에 물어봤어요. 자, 우리 회사가 CD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를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기어 설계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뭐 기어, 뭐 헬리컬 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선착순으로 둘 중에서 손 들고 저 칠판에 그려보세요. 뭐 그리고 그게 어떤 특징이 있어서 헬리컬 기어를 쓰는지, 뭐 이런 식으로. 스펌 기어는 뭐고 그려보세요. 왜 그거를 다른 기어에 비해서 무슨 이점이 있길래 그걸 쓰는지. 뭐 있잖아요. 이런 평기어랑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어에 대해서 뭐 기어비가 왜 중요한지, 이게 모터의 토크가 제한적일 때 기어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때 왜 유리한 점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전공 스타일이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오히려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왜 객체 지향적인지 그거에 설명,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기계과에서 매우 멀어진 인간이어가지고 대답 못했어요. 대답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최종 합격을 누가 한 줄 알아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했어요. 웃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진짜 웃긴데, 그 회사가 그 인서울에 있는 회사라서 그 저희 학교 공대 선배들이 거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면접할 때 1차, 2차 면접할 때 그 다 선배들이더라고요.
뭐 학교 같이 다녔던 선배들은 아닌데 이력서 보더니 우리 학교 후배네요 하면서 몇 학번이에요 뭐 이런 대화. 한국에는 거의 붙은 거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거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제 전공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거기 안 가고 제 전공이랑 좀 맞는 뭐 컴퓨터로 뭐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 그런 쪽으로 갔어요 나중에. 그렇게 경력 쌓아서 간 거예요 미국 대학원에. 근데 어쨌든 뭐 저도 붙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넣어본 거죠. 경력 쌓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이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는. 뭐 지금은 조금 변했겠죠. 하지만 거의 안 변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한국은 이 학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 중요해요 한국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미국 박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학벌이 안 먹힙니다. 저도 면접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명문대 있잖아요. 막 무슨 리그의 명문대, 뭐 보스턴에 있는 최고 랭킹의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 나온 지원자들 많이 떨어뜨려 봤어요. 미국이었으면은 기어 만드는 회사라면은 헬리컬 기어 그려보세요. 평기어랑 뭐 스펌 기어랑 그려보세요. 차이가 뭐고 목적이 뭐고 요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임원이 미국식으로 인터뷰를 해놓고 결과는 학벌로 뽑았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게 한국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국은 학벌이 안 중요합니다. 아무리 랭킹 1등한 학교 나와도 만약 그 회사가 CD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기어 부품 만드는 회사라면 기어만 물어봅니다. 전공 다 필요 없어요. 무슨 과 나왔는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4년제 학부 졸업을 뽑는다. 석사 졸업 정도 뽑는다. 박사 졸업 정도 뽑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면 박사랑 석사랑 연구 능력이 다른 거는 뭐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 출신이랑 학부 출신이랑 연구 능력이 다른 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네임밸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인터뷰 대답 발표 그 대답에 뭐랄까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면 합격인 거예요. 학벌이 의미가 없어요. 요거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이게 안 깨달아져요. 왜냐면 너무 세뇌당해가지고. 저 같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본인이 더 좋은 대답을 했는데 최종에서 학벌 안 좋다고 학벌 좋은 애한테 밀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쌓이면서 이 학벌주의가 계속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최근에 보면 한국 뉴스에서 막 대기업들이 발표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학벌주의를 철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뉴스만 그래요?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 안 그래요. 제가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잠깐 한국 대기업에 귀국해서 한국 대기업 다니다가 다시 미국 그 취업이 돼가지고 다시 나와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가 박사 마치고도 한국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박사기 때문에, 이미 그 회사에 들어와 있는 박사기 때문에 신입 박사 면접할 때도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서 면접관으로 좀 띄워주세요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보직에 필요한 정확한 질문만 했고 제일 잘 대답한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은 학벌입니다. 학벌이에요. 학벌 좋은 사람이 되고 전혀 엉뚱한 연구했는데 학벌 좋으면 됩니다. 그래요. 학벌을 깨기가 힘들어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 무슨 대기업 이제 학벌주의를 철폐했다, 다 뻥이에요. 실제로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 회사의 면접 과정을 외부에 공개 안 하면서 무슨 신문에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언론이에요. 자, 근데 미국은 정말로 학벌이 안 먹힙니다. 오로지 실력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학벌을 떠나서 또 학력도
학력도 미국에서는 또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학벌이 이제 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학력도 안 중요하다면 학력은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학력도 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사 포지션, 박사를 맡은 사람은 미국 대기업의 인터뷰를 보면은 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장으로 신입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으로 그 신입사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석박사 하는 동안 이 다른 회사에서 뭐 사원 대리 정도 했던 경력 정도의 연구 경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장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스타트가 빠른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 미국 대기업 다니는 회사에서 한국 직급으로 하면 부장급 엔지니어 그런 급인데, 자, 요 부장급 엔지니어 중에 대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분들은 나이가 한 15년, 20년 정도 많은 할아버지들이 학부 출신들이 저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고 미국인들이 미국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과장을 달려면 조금 오래 일하는 거죠. 저는 석박사 동안 보낸 시간들이 한 5년 정도 석박사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 들어가면 과장 정도를 주거든요. 근데 학부 출신들이 과장 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10년 정도 해야 과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장 달려면 박사 출신들이 한 5년 정도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또 한 10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뭐 대기업 실리콘밸리 대기업 부장이 불가능하다, 임원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조금 느려지는 거죠. 그럼 박사들은 왜 빠르냐? 이게 또 학력을 무조건 인정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박사들은 박사과정 때 배우는 게 다 분석이에요. 분석, 데이터 분석.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 빠른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실력인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지금 다녔던 대기업 임원들 보잖아요. 사장님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학부 출신도 있고요. 심지어 임원 중에 미국도 3류대가 있거든요. 이름 듣도 못한 3류대. 3류대 출신 학부도 있어요. 대신에 3류대 학부 출신들이 박사들을 제끼고 임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다 있겠죠. 자신의 강점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사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실험실에서 똑같은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뭐 대충 설렁설렁 월급 받고 회사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대기업 R&D 회사의 연구실, 실험실에서 진짜 박사과정 하는 것만큼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력만으로 승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기업 다니면서 박사 출신, 뭐 명문대 박사, 3류대 박사, 그리고 학부 출신, 3류대 학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 있는 회사를 다 다녀봤는데 3류대 학부를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벌 안 좋고 지방대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미국 가는데, 미국 진출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본인이 뭐 승진이나 취업이 밀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밀려놓고 뭐 인종차별이네, 뭐 학력 때문에 안 됐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미국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진출을 할 때는 학벌보다 실력을 갖추는 데를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 계속 문이 열리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